취재 수첩 시작하겠습니다. 울산 MBC 보도국 유희정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청취자께서 그제 문자를 주셨어요. 네. 장을 보러 갔더니 정말 많았다. 그래서 엄청 바빴다. 맞아요. 이런 분들이 있으셨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지난 주말 동안 울산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대형마트,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하기 때문에 가셨던 분들 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고객들이 진짜 많이 몰려서 1시간 넘게 기다리거나 어떤 매장은 고객이 너무 많이 몰려서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는 바람에 영업을 중단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었습니다. 네. 또 최근 들어서는 대형마트들이 포털 사이트와 제휴하거나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객의 상품을 배송해주는 서비스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이 서비스를 아주 편리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바로 지역의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일 텐데요. 네. 정부에서도 전통시장들이 대형마트에 대항할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배송 서비스 도와주는 사업을 신청을 했었는데 올해 들어서 울산 지역의 전통시장들이 이 사업을 전부 포기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유희정 기자, 네. 전통시장에 대해서 정부가 배송 서비스 지원해 주는 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걸까요? 예, 이게 이제 여러 정부 부처에서 각각 진행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진행하는 거는 중소기업 벤처부예요. 여기서 이제 전통시장 지원 사업 중의 일환으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전통시장은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남구에 신정시장이 있다, 뭐 중구에 구역전시장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시장을 통으로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생각을 하지만 네. 사실 내부는 여러 개의 소규모 업체들이 그냥 수십 개가 모여 있는 형태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주인들이 수십 명이 모여 있는 형태니까 시장 자체는 크지만 시장에 입점해 있는 가게 하나하나의 규모는 굉장히 영세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대표하는 기업이 있고 대표자가 존재를 해서 통합된 어떤 경영 지침을 가지고 운영할 수 있으니까 이런 배송 서비스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 전통시장은 구조적으로 지금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정부가 이제 시장을 대표하는 상인회,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모여 있는 단체에다가 비용을 대줘서 너희들이 전통시장에서 어떤 사업이 필요하냐, 그래서 그거를 골라서 신청을 하면 우리가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라고 네. 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해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전통시장이 우리는 우리 시장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배송 서비스를 고객들한테 좀 지원을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정부에다가 배송 서비스를 하고 싶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 정부가 그에 맞는 예산을 내려줘서 뭐 예를 들어서 배송에 필요한 뭐 트럭을 구입을 한다거나 네. 배송 기사를 고용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한 2015년경부터 울산의 뭐 주요 시장들, 특히 대규모 전통시장들을 중심으로 이런 서비스를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고객들의 반응이 꽤 좋았다고 그래요. 그렇겠네요. 네. 그런데 저도 조금 생소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는 않으셨나 봐요. 네, 사실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많으셨던 것 같고 예. 주로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시는 단골 고객분들이 이 서비스를 알고 주로 많이 사용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배송 서비스까지 함께 있다면 전통시장에서 오히려 우리 지역 경제도 살리고 또 푸짐하게 구입도 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맞아요. 그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우리 전통시장이 울산 지역에 있는 곳들, 입지에 있는 장소들을 잘 생각해 보면 구조적으로 지역의 구시가지에 입점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수십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의 특색이 개발이 아직 제대로 안 돼 있고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보니까 주차 공간이나 편의시설을 충분히 마련하기 굉장히 어려운 곳에 입지해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을 가는 것 자체, 우리가 차를 몰고 가도 일단 차댈 데가 없다는 얘기부터 먼저 나와서 불편해서 안 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근데 반대로 대형마트는 일단 가면 주차 공간 넉넉하죠. 그다음에 들어가면 실내고 이동이 굉장히 편한 구조로 돼 있는 데다가 내가 이제 카트만 하나 밀고 다니면서 내가 필요한 야채도 담고 달걀도 담고 우유도 담고 뭐 옷도 사고 이렇게 해서 한꺼번에 다 묶어서 계산을 한 다음에 나가는 구조인데, 말씀드렸지만 대형마트는 가게가 주인이 다 제각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야채 가게 가서 물건 하나 사고 거기서 돈 내고 한 다음에 그걸 받아야 되고, 또 생선 가게 가서 생선 사고 또 계산하고 물건 받아야 되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때마다 계속해서 받은 물건을 내가 계속 들고 다니면서 장을 봐야 되니까 또 이게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통시장 자주 다니시는 분들 보면 소규모의 카트를 구입해서 담아 갖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단골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이용을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또 다른 문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좀 개발이 덜 된 곳에 위치한 곳다 보니까 이게 평지가 아니고 경사진 곳들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도로가 내부가 울퉁불퉁하다거나 해서 이런 걸 이용한다고 해도 사실 장을 보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고 또 매번 계산하는 걸 불편하다고 여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물건을 사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저희가 명절 때마다 뉴스 보도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차례상을 이번 설에 뭐 차릴 때 뭐 전통시장에서 사면 얼마밖에 안 들고 대형마트에서 사면 더 비쌉니다. 저희가 이런 거 보도도 해드리잖아요. 네. 분명히 같은 품질의 물건을 산다고 했을 때 전통시장이 저렴하다는 거 물건을 사보신 분들은 다 아세요. 근데 문제는 이런 불편들이 있기 때문에 더 비싼 줄을 알면서도 대형마트나 백화점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 주차가 불편하다거나 뭐 다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계산이 불편한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비용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통시장 입장에서 이것 때문에 계속 고전을 해왔는데 시장 내부의 구조를 당장 지금 다 뜯어 고쳐서 대형마트처럼 바꿀 수도 없는 거고요. 아니면은 뭐 카트를 갑자기 동원해서 밀고 다닐 수 있게 바꿔준다거나 공간을 지금 그렇게 바꿀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대대적인 리모델링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손님이 맨몸으로 장에 들어와요. 그래서 물건을 사서 들고 다니다가 적어도 집에 갈 때는 배송 서비스에다 한꺼번에 맡겨놓고 자기가 맨몸으로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장을 본 여기저기 가게에서 결제는 다 조금 불편하게 했더라도 적어도 한꺼번에 산 그 물건들은 한꺼번에 통합해서 우리 집으로 배달이 되면 그 정도는 조금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비용이 저렴하다고 생각하면 아 이거는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손님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고 실제로 배송 서비스를 했을 때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서비스가 있는 줄도 몰랐던 분들도 많이 계시죠. 지만 전통시장을 그동안 이용을 많이 해오셨던 단골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 이 김에 그러면은 무거워서 못 샀던 거 좀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10,000원어치만 살 거 20,000원어치 사고 무거워서 안 사려고 했던 거 하나 더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배송을 맡겨버리니까 실제로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를 봤던 것도 사실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배송 서비스를 지원을 해준다면 네. 그런 차량이랑 그렇죠. 운전기사랑 그렇죠. 배달하는 네. 분이랑 그렇죠. 이런 인건비까지 모두 지원을 해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정부에서 이런 지원들을 해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100% 정부가 다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시장 상인회랑 나눠서 부담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전통시장 스스로 이거를 완벽하게 비용을 다 가지고 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네. 그런데 네. 왜 올해 이 서비스가 대부분 중단이 됐다는 건가요? 예, 일단 울산에서 이 중소벤처기업부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곳이 울산에 14곳이 있습니다. 예. 일단 이곳들의 명칭을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가시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중구는 문화의 거리, 반구시장, 성남프라자, 웰컴시티, 젊음의 거리, 구역전시장이 해당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시장 그러니까 배송을 할 만큼의 무게가 나올 만한 것들을 하는 거는 반구시장이나 구역전시장 정도밖에 없겠죠. 네. 그다음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수암종합시장, 울산 번개시장, 울산 산업공구월드였는데 뭐 공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물건을 사시는 분들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인 소비자가 가서 물건을 사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업종의 특성 때문에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구에 있는 남목시장이나 동울산시장, 전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다 이런 전통시장의 형태를 띠고 있고 북구에 있는 연포시장이나 호계공설시장의 경우에도 전통시장 지원 서비스를 받는데도 이 배송 서비스를 포기한 거예요. 이게 대부분 그러면 대신에 이거 말고 뭘 했나 물어봤더니 그거 말고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홍보 행사 우리 시장에서 이런 서비스 합니다. 이런 세일합니다. 아니면 이런 거 합니다는 시장 자체를 알릴 수 있는 마케팅 행사를 할 때 드는 비용을 좀 지원해 달라고 했다거나 아니면은 상인회가 운영을 할 때 서무 운영을 한다거나 상인회 회계 처리를 한다거나 이런 인력을 따로 고용을 해야 되잖아요. 네. 거기에 드는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 이런 식으로 지원 내용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 중단이 됐다고 해요. 왜요? 배송보다 이런 부분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왜 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 시장의 경우에는 이런 배송 서비스와 매출이 직접적으로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곳들도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게 올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전통시장을 지원해주는 방식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배송 서비스 따로,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케팅 서비스 따로 이런 식으로 예산이 항목별로 다 정해져 있고 그걸 각각 신청해서 원하는 만큼 받아갈 수 있는 구조였는데 네. 이제는 한 전통시장에 줄 수 있는 지원금의 총액을 정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총액 안에서 당신들이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그래서 우선순위를 두고 가져가라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각 뭐 홍보든 아니면 인력 지원이든 아니면 배송 서비스든 별개로 다 운영이 돼서 원하는 대로 다 가져가는 게 가능했는데 이제는 그게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원 자체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인분들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송 서비스를 하는 게 제일 낫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이걸 선택을 하셨을 텐데 배송 서비스가 당장의 매출의 증대에 도움이 되는 건 맞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통시장이 이런 걸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 이 정도로 전통시장이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약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기존의 고객들이 조금 더 물건을 많이 사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신규 고객을 끌고 들어오는 데는 이게 예상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인의 입장에서는 그거 말고 다른 데 당장 비용이 나가는 거를 지원받는 게 더 낫지 매출 증대에 얼마나 효과가 들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서비스를 계속하는 게 조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정부에서도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바꾼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배송 서비스를 해본 전통시장들이 있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송 서비스를 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이나 운전기사 고용 같은 고정 비용을 생각한다면 사실상 적자인 곳도 적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두느니 이거 말고 다른 걸 원하면 다른 걸 할 수 있게 바꿔줬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합니다. 또 우선은 단기적인 네. 기간 안에 효율성을 많이 따진 거네요. 그렇죠. 양측 당장에. 모두. 그렇죠. 조금 오래 두고 봤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드는데 네. 그러면은 지금 울산에서는 배송 서비스 하는 시장이 이제는 아예 없는 건가요? 예, 공식적으로 이런 그 전통시장에서 한꺼번에 장을 본 다음에 통합해서 상인회가 배송해준다 이런 서비스는 사실상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장 울산에서 큰 시장 중인 곳이 하나가 남구에 있는 신정시장인데 네. 여기는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도 자체적으로라도 운영을 해보려고 했대요. 예. 그랬는데 상인회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니까 이 고정 비용이 상인회 혼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다가 한 3개월 전쯤에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자체 서비스를 중단해서 지금으로서는 이런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없고 예전의 형태로 다시 돌아갔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아쉽네요. 이게 진짜 홍보만 잘 됐었다면 맞아요. 더 많은 소비자들이 그렇죠.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네, 사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장을 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렇죠. 그 소비자들이 소비 패턴이 계속 바뀌고 있다. 정말 트렌디하게 매번 바뀐다. 그렇죠.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네. 전통시장에 대응할 방법도 찾아야 할 텐데요. 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지원 항목 보면은 네. 그렇게 트렌디함을 쫓는 것보다는 우선 당장에 메워야 할 돈을 그렇죠. 메우는 느낌이거든요. 그렇죠. 그걸 지켜주는 거 외에 추가적인 어떤 매출을 확보한다거나 손님을 확보하는 서비스가 좀 부족한 게 현실이에요. 네. 근데 이런 서비스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라서 그 온라인 진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상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울산에 있는 전통시장의 경우에 포털 사이트랑 제휴를 해서 온라인 장보기 사이트에 입점을 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울산의 경우에는 남구 신정상가시장이랑 수암상가시장 같은 경우에 포털 사이트에서 제휴를 해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신정시장과 수암시장에 있는 모든 업체들이 다 입점을 해 있는 건 아니고요. 이런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이나 이런 걸 통해서 물건을 팔고 하는 것들이 좀 익숙하시고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입점을 해서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포털 사이트에 장보기 사이트 보면 이제 대형마트별로 고르다가 우리 동네 장보기라는 메뉴가 있어서 거길 들어가 보면 지역에 이제 그 장 볼 수 있는 전통시장들의 목록이 나오는데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울산 남구에 살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신정시장이나 수암시장에서 일부 온라인 장보기는 이용하실 수 있는데 이건 정말 극소수인 거죠. 그러니까 시장 전체 서비스를 다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젊은 상인분들이 계시거나 아니면 상인분들의 자녀 세대에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개척해 보겠다라는 의지나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먼저 진출하신 경우에 가깝고 네. 이런 연령이 높고 좀 디지털 서비스 플랫폼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의 상인들이 전통시장엔 대부분이니까 이런 온라인 서비스를 개척하고 싶어도 사실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마트나 이런 데 장보기 서비스는 점점 더 진화를 해서 예전에는 물건을 사면 배달해 주는 수준이었다가 이제는 전날에 골라놓으면
이러면 다음날 새벽에 알아서 갖다 주고 그렇죠. 쇼핑백까지 알아서 수거해주는 수준까지 지금 발달해 있는 상황인데 전통시장이 따라가기에는 굉장히 멀고 먼 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플랫폼 진출을 통해서 하는 것도 소수의 전통시장이나 가능한 것이어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전통시장 몇 곳을 연결을 했어요. 뭐 노량진 수상시장이나 좀 대규모의 시장들을 연결해서 이런 데서 온라인 주문을 하고 배송을 받아볼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기는 했는데 이거는 서울이고 시장의 규모가 굉장히 크고 소비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매출에 효과가 있고 실제로 그 고정비를 나눠서 부담하는 게 가능하니까 매출도 오르고 실제로 효과도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이런 사업이 가능한 거고 울산에 있는 소규모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걸 도모해 보기가 쉽지 않은 구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좀 온라인에 진출하거나 적어도 이런 배송 서비스 기존에 하던 거라도 할 수 있도록 다른 방식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자체가 나서 본다거나 이 서비스를 계속해서 유지한다거나 더 홍보하는 등의 지원책은 확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통시장마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많이 나는 거군요. 네, 또 하나 그렇습니다. 궁금한 게요. 네. 포털 사이트와 일부 전통시장이 제휴를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제휴하는 거는 네. 상인들의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닌가요? 그렇죠. 입점을 해서 일부 수수료는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온라인 장보기 지원 서비스를 이제 온라인 입점 서비스 자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처음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이제 물품을 선정한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논의한다거나 하는데 초기 진입 비용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단 지원을 해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상인분들이 이제 물건을 판매하실 때 당연히 그 플랫폼을 제공하는 포털 사이트에서 일부 수수료를 떼가기는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주로 지금 그 포털 사이트의 장보기 서비스에서 우리 동네 장보기로 이 시장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 반찬 같은 것들 그다음에 완제품 이런 것들을 많이 파세요. 아무래도 온라인 그렇죠. 시장이니까. 온라인 판매가 용이한 물품들이 많다 보고 예. 그다음에 대규모로 구매할 수 있는 거 단가가 조금 높은 품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수수료를 조금 떼더라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겠다고 판단한 품목들이 먼저 들어와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 부분에서의 진출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네. 지역에서 전통시장 또한 소멸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네. 보일 텐데 네. 이 경쟁력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돈은 지원해주고 있다. 그렇죠.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네. 어떻게 더 장기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또 하나의 투자가 아닐까, 지원이 아닐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대형마트 외에 다른 선택권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유통망이 있어서 내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게끔 편하게 살 수 있는 플랫폼이 여러 곳이 된다는 건 그 자체로 이익일 수 있다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지자체 차원에서로 나서보는 것도 한번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유희정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